안녕하세요. 단단한 브랜드 오민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이론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요즘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해야 할 일은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머리로는 너무 잘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아도 집중은 안 되고 해야 할 일을 떠올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겨우 시작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하루가 끝나면 또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약할까?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정말 의욕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의욕은 있는데 그 의욕의 뿌리가 이미 지쳐 있거나 상해버린 걸까요? 우리는 보통 동기를 많다, 적다로만 생각합니다. 의욕이 있냐 없냐, 열정이 있냐 없냐 같은 식으로요. 하지만 실제 삶을 가만히 보면 문제는 양보다 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빠르게 살고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도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눈에 띄게 소란스럽지 않아도 오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딩 현장에서도 저는 이런 차이를 자주 봅니다. 어떤 대표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강의도 듣고 컨설팅도 받고 SNS도 열심히 하고 AI도 배우고 마케팅도 공부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성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그 바닥에는 불안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요. 요즘 다들 하니까 저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쉬면 뭔가 불안하고 망할 것 같아요.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점점 말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속도는 조금 느려 보이지만 자기 리듬을 지키며 갑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거든요. 손님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느리지만 방향은 맞다고 느껴요. 저는 이 차이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동기의 질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자기결정성 이론 ST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미국의 심리학자 대시와 라이언이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원래 성장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자기 삶을 더 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동기가 아무 조건에서나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들이 충족될수록 동기는 살아나고 반대로 좌절될수록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입니다. 자, 먼저 자율성은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납득해서, 내가 원해서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율성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 내 행동에 내가 동의하고 있는 상태가 자율성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억지로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사람은 빠르게 지칩니다. 두 번째는 유능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없으면 의욕은 쉽게 줄어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몸보다 먼저 마음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사장님들이 의욕이 없다고 말할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무력감 때문에 자기 보호 모드로 들어간 경우를 많이 봅니다. 즉, 이 유능감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쓸모있는 존재로 느껴진다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혼자서 오래 의미를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내 방향을 지지해주는 관계,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감각이 있을 때 사람은 더 건강한 방식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기결정성 이론은 우리에게 너는 왜 의지가 약하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너의 자율성은 살아있니? 지금 너는 유능하다고 느끼고 있니? 지금 너는 누구와 어떠한 관계 안에서 지지받고 있니? 저는 이 질문이 훨씬 인간적이고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의욕 부족은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욕구 좌절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동기를 단순히 있다 없다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기는 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동기입니다. 아예 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해도 안 될 것 같다.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 같은 감정이 강합니다. 겉으로는 게으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깊은 무력감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 동기입니다. 돈, 평가, 처벌, 회피 같은 외부 보상 때문에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이런 동기는 사람을 움직이기는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압박으로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자,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동기죠. 죄책감, 수치심, 비교 불안 때문에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실해 보이지만 내면은 계속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일시된 동기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하겠다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재미있지는 않아도 그 행동의 의미를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통합된 동기와 내재적 동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 행동이 내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이건 나다운 일이다. 이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가장 끝에는 활동 자체가 즐거운 내재적 동기가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브랜딩 이야기를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같은 브랜딩 공부를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사람은 요즘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남들보다 못하면 불안해서 공부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 브랜드를 더 잘 설명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일을 더 분명하게 만들고 싶어서 공부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전자는 쉽게 지치고 후자는 오래 갑니다. 브랜딩도 똑같습니다. 요즘 다들 하니까 안 하면 망할 것 같아서 인스타는 무조건 해야 한다니까 라는 동기로 움직이는 브랜드는 쉽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내 브랜드가 왜 존재하는지 더 분명히 말하고 싶다. 내 고객과 더 진짜 관계를 만들고 싶다. 내일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싶다는 동기로 움직이는 브랜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저는 이 차이를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브랜드는 전략보다 먼저 창업자의 동기의 질을 닮아갑니다. 자, 여기서 자기결정선 이론에서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율성,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유능감,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작게 나누고 작은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관계성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람은 더 안정적으로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을 몇 가지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불안과 비교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인가요? 나는 지금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무력감 속에 있나요? 나는 지금 혼자 버티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지지해주는 관계 안에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 의욕과 동기는 나를 더 살아있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성과를 내도 나를 점점 말라가게 만들고 있나요? 의욕은 채찍질 한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동기 그리고 의욕은
내가 나를 납득할 수 있을 때, 내가 조금씩 해낼 수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이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라는 자책에서 내 동기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라는 더 정확하고 따뜻한 질문으로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